1951년 10월 19일은 소위 황제강의 거사가 있는 날이다. 인민지원군 제135연대 6중대는 597.9고지의 6호 진지와 5호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병사가 16명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진격 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단장 쯔이젠궁은 단호히 명령하였다. 영호 진지를 탈환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적은 영호 진지를 발판으로 반격 작전을 펼 것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호 진지만은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호 진지의 미군은 4개의 투치카에 은폐하여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육 중대장은 3명의 병사로 조직된 폭파조를 보냈지만 모두 전사하였다. 어찌나 유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있던지 참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인민지원군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계속 쏘아대는 기관총에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육 중대장은 다시 영호 진지 폭파조 3인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대대 참모장 장광성을 수행하던 대대통신병 황지광과 육중대 통신병 우산양, 사우덕량의 3사람이었다. 장광성은 장지광을 반장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비장한 임무를 내렸다. 제군, 3사람의 임무는 막중하다. 저 영호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는 597.9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 저곳은 정면 공격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요새이다. 결사대에 의해서만 폭파 가능하다. 부탁한다. 행운을 빈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황지강은 굳은 결심을 하고 갱도를 빠져나와 2명의 배대원을 이끌고 영호 진지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3명은 토치카 2개를 폭파하는 데 성공을 거둔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황지강 혼자만 남게 되었고 황지강도 전신에 7발이나 총탄을 맞았다. 황지강은 그래도 기관총의 사각지대를 향해 기어 올라갔다. 손에는 대전차 수류탄 1발이 굳게 쥐어 있었다. 기관총이 난사되는 턱 밑까지 기어갔으나 대전차 수류탄을 토치카에 집어넣으려면 부득불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일어서면 바로 미군 기관총의 총과 앞이 된다. 황지강은 뒤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황지강이 이를 버리려나 보다라고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고 있었다. 황지강은 한참 숨을 고르더니 순식간에 벌떡 일어서 비호처럼 몸을 날려 기관총 총구를 몸으로 덮으며 힘껏 대전차 수류탄을 토치카 안으로 던졌다. 황지강의 몸에는 수십 발의 기관총이 뚫고 지나갔고 안으로 날아간 대전차 수류탄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폭파하면서 영호 진지는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이 광경을 뒤에서 병사들과 함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시하고 있던 한 여기자가 있었다. 바로 천시우릉이었다. 천시우릉은 상감령 전투란 제목으로 이 감동 어린 장면을 남김없이 그녀의 유려한 글씨로 중국 인민에게 고발하였고 중국 인민은 황지강의 장렬한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다. 제15군단이 진지를 수복한 지 1시간 만에 동쪽 하늘이 훤히 밝아왔다. 인민지원군은 상감령 597.9고지와 537.7고지를 거의 수복하였다. 밤에는 다시 인민지원군의 야포 지원을 받으며 4개 중대와 3개 병력을 각각 투입하여 상대에게 반격을 가해 나머지 지상 진지를 완전히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들은 또다시 3개 대대병력으로 쳐들어와 인민지원군과 하루 종일 격전을 벌였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고 탄약도 다 떨어져 597.9고지의 서쪽 기슭을 제외한 지상진지 전부를 또다시 미군이 점령하였다. 미군이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발밑 땅굴에서는 여전히 인민지원군이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미군 7개 연대 17개 보병대대가 투입됐다. 인민지원군 45사단은 3개 연대 21개 보병대대를 투입하여 맞전투를 벌였다. 쌍방의 희생자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20일 이른 아침부터 미군 B-26 전투폭격기 30여 대와 300여 문의 대포에서 맹폭이 시작됐고 폭격 후에는 3개 대대 병력으로 번갈아 가며 점령 작전을 폈다. 이제껏 7주야의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은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유엔군은 7,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펑더와의 사령관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45사단에 2,200명의 신병을 보충할 것, 15군 29사단도 참전할 것, 반격작전을 마치고 오성산길을 따라오는 12군은 철수를 중단하고 저녁 예비대로 있다가 단계적으로 전투에 투입할 것, 포병 2개 사단 1개 중대와 고사표 1개 연대를 15군에 증강 배치할 것. 유엔군도 병력을 증강 배치하였다. 많은 타격을 받은 미 제7사단은 서쪽으로 물리고 597.99지의 공격 임무를 한국군 제2사단으로 넘겼다. 한국군 제2사단은 우익 1개 연대의 임무를 제6사단에 맡기고 제9사단은 김하 이남의 예비대로 남겨두었다. 일단 지상진지를 모두 점령한 상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진지를 파는데 열을 올렸고 인민지원군 중심에 대하여 맹렬한 폭격과 보급 노선 차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대타격을 주겠다고 덤벼들었다. 10월 21일에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된다. 이제부터 상감령 전투 제2단계의 갱도 전투전이 시작된 것이다. 인민지원군은 상감령 지구에서 표면의 진지 전부를 잃었다. 남은 병력은 갱도로 들어가 방어작전을 펴고 있었다. 쌍방은 모두 전략과 병력의 부서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전장터는 일단 평정한 상태처럼 보였다. 지원군 사령관 대리를 맡고 있는 덩화는 펑더와이를 대신하여 제15군에 전하 지시를 하였다. 지금 상대가 대대연대의 소규모로 아군의 강한 진지로 몰려드는 것은 그들이 용병상의 오류이다. 이는 상대를 야외에서 섬멸할 수 있는 호기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인원을 살상하라. 이에 제15군단장 친지웨이는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받들어 예하 장병들에게 하달하였다. 갱도는 끝까지 사수하여 시간을 벌면서 상대의 진공을 분쇄하라. 이른 진지 전부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격 준비를 하라. 미군은 갱도 입구를 향해 무반동포로 사격하고 포격과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해왔고 하늘에서는 B-51 전투기로 저공 포격을 하며 지원하였다. 그러나 밤만 되면 인민지원군은 갱도에서 개미떼처럼 나와 투치카를 폭파하거나 미군 초소 습격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급량과 급수 및 탄약과 약품이 떨어져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만난을 극복하고 물품을 땅굴로 운반하지만 거의 90%가 중도에서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 거기에 비례하여 땅굴 속 병사들의 사망률도 높아갔다. 인민지원군 갱도 입구의 맞은쪽 언덕의 후방 화력이 엄호 사격을 해주었지만 유엔군의 지상과 공중의 화력 앞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큰 대가를 각오하고 야간에 상대의 군량과 탄약 등 보급품을 빼앗는 일이었다. 한 갱도 안의 인민지원군 소대는 20여 명이 군량과 급수가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사과 하나를 서로 먹으라고 양보하다가 아무도 먹지 못하는 눈물겨운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인민지원군 후군 부대는 상대의 포화를 무릅쓰고 많은 사상자를 내며 갱도 안의 병력에게 보급품을 날라 기본적인 전투를 하게 도왔다. 22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상대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인민지원군은 일제히 땅굴로 이동하였다. 오후 5시 무렵 저들은 인민지원군의 갱도 입구 중 2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땅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밤을 무서워해서 더 어둡기 전에 수십 개의 수류탄만 던지고 떠나는데 그쳤다. 유엔군이 표면 진지를 점령하면 그들은 대포로 갱도 입구를 폭격하거나 화염 분사기로 갱도 안으로 화염을 분출하였다. 혹은 불도저로 흙을 밀고 와 갱도 입구에 쌓았다. 더욱이 보급 노선을 완전히 봉쇄하려 들었다. 25일에 인민지원군 제3병단은 대책회의를 열었다. 토론을 거쳐 얻은 결론은 한 차례 큰 힘으로 597.9 고지와 537.7 고지를 탈환하고 가능한 한 미군 병사들을 많이 사살하기로 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제15군 29사단 87연대, 제12군 31사단 91, 92, 93연대, 그리고 제34사단 106연대 도합 5개 연대를 상감령에 증원하기로 결정한다. 동시에 140문의 대구경 화포와 24량의 자동차 탑재용 로켓포 그리고 67문의 구사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밤중에 상대의 탱크를 공격하기 위하여 2개의 폭파조를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한 조가 15분도 못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 미군 탱크와 우리 탱크가 모두 큰 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보들, 우리는 고지에 어떤 탱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탱크들은 모두 미국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건대 미군 탱크는 흰 별이고 우리 탱크는 붉은 별이다. 어서 가서 폭파하라. 알았습니다. 보관이 일러준 말에 힘차게 대답하던 폭파조가 떠나간 지 20분 후에 엄청난 폭파 소리가 들렸고 이쪽으로 오고 있던 9대의 미군 경탱크 중 5대가 폭파 정지되었다. 잘 싸우기로 소문난 제138연대 8중대는 597.9 고지 1호 땅굴을 사수하면서 상대 150명을 저격 명중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인민지원군은 따로 20여 개의 저격병 분대를 150여 차례나 밤중에 상대 양 진지에 접근시켜 그들 2천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25일 제15군단정 친지회의는 병력을 집중시켜 제29사단 85, 86연대의 전원 11개 중대를 597.9 고지에 파견하여 고지 탈환을 하라 하고 제87연대 5개 중대는 537.7 고지를 반격 탈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5군에 배속된 제12군 91연대는 예비대로 삼았다.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10월 25일에 국군 2사단에 방해권을 맡기고 미 7사단은 일단 철수시켰다. 26일 한국군은 인민지원군 8중대가 수비하고 있는 땅굴 공격을 개시했다. 오전 11시경에 한국군 병사가 인민지원군 주 땅굴 입구 중의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수십 발의 수류탄을 안으로 집어넣어 터뜨리고는 이어서 미제 아연 방사기로 불을 뿜어댔다. 약 1시간 후에 한국군 20여 명이 땅굴로 기어들어왔다. S자형의 좁고 어두운 땅굴은 응사거리를 극히 제한한다. 인민지원군은 그들이 아주 가까이 오기 전에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인민지원군은 쥐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리가 좁혀오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육탄 공격을 가하였다. 어둠 속 곳곳에서 1대1의 백병전이 벌어졌다. 총소리, 고함소리가 땅굴 안을 진동하였다. 인민지원군은 27명이나 희생되었고 한국 병사들은 자기 동료의 죽은 시체들을 끌고 도망쳤다. 갱도 안에서 사상자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병사들의 더 많은 인원이 땅굴 안으로 들어왔다. 갱도 내 백병전 중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한 차례의 백병전이 벌어졌다. 오후 5시까지
그들이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내고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도망간 그들은 다시 돌아와 땅굴 안에 가스탄을 터뜨렸다. 이어서 그들은 바위와 그물 철망으로 인민지원군의 땅굴을 봉쇄하였다. 팔중대는 하는 수 없이 한국군이 모르는 다른 입구를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확보하며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26일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다 철수하였는데 팔중대를 점검해보니 생존자는 26명밖에 안 되었고 그들 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인원은 4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싸운 한국 병사들은 너무나 용감한 병사들이었다. 겁쟁이인 줄만 알고 만만히 보았던 한국 병사가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였다. 그들은 한국군 제2사단 31연대 병사들이었다. 27일 아침에 연대장 리우 장관은 597.9고지의 8중대에 병력 160명을 증원시켜 주었다. 28일에야 연대 참모로부터 고지에서 나오라는 교신을 받았고 8중대장 정양만은 제135연대로부터 파견되어 온 부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었다. 부대장은 정양만, 나는 너희 불구리 투지와 전공을 모두 들었다. 적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지켜준 이 땅굴을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 수고했다. 29일 야간에 제8중대는 갱도를 빠져나와 고지 아래로 이동하였다. 중대장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병사는 오직 6명뿐이었다. 12일 전에 8중대가 그곳 고지로 이동했을 때는 200여 명의 활기찬 병사들이었는데 이제 6명만 남은 것이었다. 병사들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유령 같았다. 작은 웅덩이에 멈추어 섰을 때 중대장은 얼굴을 씻어라 라고 일렀고 얼굴을 씻자 처음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제134연대는 중대장의 65%를 잃었으며 부관은 89%를 잃었고 하사관은 100%를 잃었다. 사단은 두 고지에서 5,200명의 인면 손실을 보았다. 제15군은 10월 하순부터 삼각고지 전투가 끝나던 11월 초순까지 11,400명의 사상자를 냈다. 30일부터는 인민지원군의 결정적 반격 단계이다. 낮 12시 정각을 위하여 인민지원군 제15군은 대구경 대포 130단문과 120mm 박격포 30문으로 597.9 고지를 향해 4시간가량 포격을 가했다. 밤 10시가 되자 로켓포 24문이 추가되었고 드디어 인민지원군의 화력으로 미군의 포격을 잠재울 수 있었다. 미군이 상감령에서 사망한 70%가 중국군의 포격에 의한 것이었다. 31일 밤에는 마침내 고지의 주 진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상대는 597.9 지상 진지를 물러난 후 다음 날은 4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미친 듯이 몰려왔다. 이런 와중에서 인민지원군 제12군 91연대가 11월 1일 밤 전투로부터 투입되었다. 거기에 포병의 야포 지원이 있어서 상대의 10여 차례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5일에는 다시 제12군 93연대가 전투에 합류해 주었다. 상대는 하는 수 없이 597.9 고지의 탈환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에 제31사단 91연대도 11호 진지를 수비하던 상대를 섬멸하고 진지 수복을 하였다. 이런 격전 끝에 597.9 고지는 전쟁 전 인민지원군이 점령지었던 원 상태로 되돌아왔다. 11월 5일에는 제3병단 45사단이 임무를 완성했으므로 뒤로 물리고 제12군 31사단을 대체 투입하였다. 제12군 34사단은 예비대로 배치했다. 주의계통의 통일을 위하여 제12군은 오성산 전투지휘소를 운영하였다. 포병 제7사단은 포병지휘소를 따로 운영하도록 해서 포병을 통괄 지휘하도록 했다. 11일 인민지원군의 반격 주 목표는 537.7 고지 북쪽산으로 옮겼다. 제92연대는 이계대대 병력으로
537.7고지 북쪽산의 지상진지를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격전과 격전을 거친 후에 당일 밤으로 이른 진지를 모조리 되찾았다. 이튿날 상대는 일개연대 병력으로 맹공을 하여 왔으나 워낙 거센 반격의 진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때 인민지원군 제93연대가 전투에 투입하여 주었고 상대의 130여 차례의 끈질긴 반격을 모두 물리쳤다. 11월 25일에 인민지원군은 537.7고지의 북산을 점령하고 있었고 한국군 제9사단은 537.7고지 남산을 접수하고 있었는데 한국군 제9사단이 인민지원군의 끈질긴 공격을 견디다 못하여 남산에서 물러나므로 537.7고지는 완전히 인민지원군 점령지가 되었다. 양측은 3.7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땅에서 중국인민지원군 4만 3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고 유엔군은 미군, 남한군, 콜롬비아군 등 6만여 명이 투입되었다. 상감령 2개의 고지에는 포화로 인해 2m 깊이로 내려앉았고 1m 높이의 재가루가 쌓였다. 43일간의 전투에서 백병전 42회, 주인이 바뀌기 12회나 반복되는 처절한 전투였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면서 주 공격 임무를 맡았던 미군 제7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의 병력은 물러나고 상대의 소위 기마 공세는 막을 내렸다. 상감령 전투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